오늘은 고객사와 헤어진 사례, 고객사와 헤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주를 할 수 없게 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결백해? 너희들이 그렇게 완벽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실수를 합니다. 다만 그 실수가 덜 치명적인 거나 그 빈도가 적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와 거래해본 번역자나 번역회사나 고객사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대형 프린터기입니다. 3, 4년간 저희 회사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해줬던 매뉴얼이었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넘겨받았을 때 벌써 타사의 작업이 상당히 섞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캡처 화면들, 한국어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캡처 화면의 용어들이 상당히 그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번역을 영원히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오래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바로잡아야 어느 누구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존 번역을 버리고 벌써 이 번역을 여러 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지침도 명확해져서 새롭게 한번 번역을 합시다. 그 새롭게 번역할 때에는 우리도 번역료를 상당히 양보하고 해서 귀사의 품질도 좋아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갔어요.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그 용어를 완전히 무시하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써 고객사로부터 주어질 때 번역의 60%가 락 걸려서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객의 동의 없이 뒤집어 엎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의 예상대로 그 일은 3, 4년 정도 지속되다가 고객의 어떤 언질도 없이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예견되었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유적 견적 때문에 박물관 그 유적을 수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과 영원히 헤어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유적 견적을 사실 받기 전에 그 고객으로부터 처음 한 18만 자에 달하는 매뉴얼을 수주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어떤 세심함, 확실함, 그 다음에 이 열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객한테 신뢰감을 줘서,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일이 끝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상당한 분량의 박물관 유적 번역에 대한 견적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그 견적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그 직전에 있었던 매뉴얼 번역 단가의 3배를 요청드렸어요. 사실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3배, 4배, 5배 걸리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작업 공수가 많이 드는 안건으로 누가 봐도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었었는데, 고객은 그것을 직전 매뉴얼 단가, 보편적인 저희들의 통상 단가로 작업해 줄 것을 재요청해 왔어요. 저희들은 도저히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이 작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고객의 괘씸죄에 걸려서 그 고객과 영원히 작업할 수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고객의 부당한 제안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괘씸죄에 걸렸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세 번째로는 원문 일본어의 번역문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5개 국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번역 회사에서 한 개 언어들을 잡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품질이 너무너무 나빴다고 합니다. 거의 기계번역 수준의 번역이 돼버려서 엔더유저가 극도로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한 방에 그 5개 언어를 전부 날려버려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예가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다른 번역회사의 실수로 저희들 일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번역 생각해보면 나만 잘하면, 내 품질만 내가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것 같지만 이와 같이 나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나까지 이 잘못되는 예는 잘 찾아보면 이것 외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면 참 운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번역이라는 것이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넷째,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고객사한테 잘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와 엔드유저 사이에는 디자인 회사, 번역 회사, 인쇄소 등과 같이 중간에 중간에 회사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드유저로부터 발주된 것을 저희 회사에 한번 전달하면 묵묵히 그것들이 잠잠히 진행되는 것이 좋지, 사사건건 품질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요청을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입장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고자 하지만 그것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운데 끼어있는 회사도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 끼어있는 회사에서 엔드유저로 넘어가더라도 엔드유저가 그렇게 한두 명이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발주자, 결제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 원고를 작성한 사람까지 그 회사 내에서도 아마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원고 작성자한테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너무 이쪽의 입장만 생각해서 오로지 품질로 접근한다면 아마 저희와 같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고객사한테 미움을 사서 잘리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눈치를 잘 살펴서 정말 너무 싫어하면 좋은 품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기존 번역 품질이 좋지 않고 UI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품질이 문제되어서 저희들이 수주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 유적 견적에서 평소와 다른 견적을 제출했다가 고객의 미움을 사서 고객사와 결별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히 잘 했지만 그 프로젝트를 함께한 타사의 큰 실수로 그 일이 함께 통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 네 번째로는 고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질문을 했는데 그게 가운데 끼어있는 회사에 담당자를 귀찮게 하고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그 일이 우리한테 오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어느 번역회사나 경험했거나 경험하게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